자, 이어갑니다. 조선의의 사회관계, 대외관계. 자, 보겠습니다. 통신사 파견. 아까 잠깐 했던 게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북벌론과 북학론에 대해서 북벌론, 효종 때 이완, 송시열, 송중길 등 이들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서인들 정권이 추구하는 바였다. 반면 북학론, 박지원, 박제가 연행사를 통해 청해 문물이 조선의 전파, 청해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던 세력들. 그 다음에 영토 수호활동의 백두산 정계비. 자, 만주 지역의 조선인과 청 사이에 충돌이 빈번하자 정계비를 세워 건립, 국경 확정, 서해압록, 동인 토물에 대한 얘기 나오더라. 비석 이렇게 나와 있죠. 서해압록, 동이 토문. 네, 백두산이죠, 여기가. 그죠? 백두산에 얘들과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던 시기인데요. 여기에 가장 큰 특산물이 산삼이었다는 겁니다. 1년 내 농사하는 것보다 산삼 한 뿌리 캐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민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 가가지고 산삼을 캐려고 노력할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알다시피 백두산 누구 거예요? 중국 거예요? 우리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우리 거라고 해야지 뭐. 중국은 뭐라고 할까요? 쟤네 거라고 할 거 아니야. 되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국의 관리가 파견됐다는 뜻이에요. 청나라의 관리, 목국동이라는 사람이 파견되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의 관리가 파견돼서 이 지점에다가 이 비석을 세웠다는 거야.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게 백두산 정계비예요. 자,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보세요. 하살표. 고종 18년 청은 간도 개발 사업을 벌인다는 구실로 우리 정부에 한민족 철수를 요구합니다. 즉 간도 기속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청은 두만강, 조선은 송화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청나라가 이 간도지역입니다. 여기가 간도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전부 철수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철수를 요구합니다. 우리 조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얘기죠. 철수 요구를 거부합니다. 왜요? 간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게 고종 때예요. 고종 임금 때 사실입니다. 간도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청나라 애들이. 개발할 테니 우리 땅이니 좀 비켜달라. 무슨 소리냐, 우리 땅인데. 봐라, 이게 있지 않느냐. 압록강, 토문의 해석 가지고 싸우게 되면 또다시 이제. 청나라는 두만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조선은요, 송화강을 보는 거예요. 송화강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부여의 물줄기 쭉 흘러나오는 여기가 송화강이거든요. 여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토는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영토로 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싸우는 거예요. 두만강과 송화강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파견해서 우리 땅을 못을 박아야 됩니다. 볼게요. 83년 어윤중을 서북 경략사, 85년 이중환을 토문감계사, 1902년 이범년을 간도시차론, 1903년 7월 이범년을 북변 간도관리사로 파견됐습니다. 1903년 하나 밑줄 보시죠. 이게 우리 기출문제가 나와서 우리 출제자들이 우리 수험생들 골탕 먹인 것 중에 하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범년을 간도관리사입니다. 밑줄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1903년이 아니라 1902년을 제시해서 이 문제가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1902년은 뭐예요? 간도 시찰원이에요. 시찰원과 관리사는 달라요. 급이 달라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찰원과 관리사를 가지고 이걸 말장난 쳤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한 80% 이르렀어요.
나머지 20%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찍어서 맞춘 사람들 이렇게 양분되게 됐어요. 우리 국사 공부할 때 가장 그 출제자들이 욕을 많이 먹는 중에 하나가 연도를 물어보는 시험에 가장 많이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 근데 엄격히 따지면 해가 넘어가 1년 뿐이지 달수로 따지면 5개월, 6개월짜리도 있어요. 그 전년도에 10월달, 그 이듬해 4월, 5월달에 그거 가지고 처음에 출제돼요. 이거 욕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욕 먹어야 돼요. 나쁜 놈의 새끼들이에요, 출제자들이. 그렇잖아요. 1년 간격으로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진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말고도 얼마나 좋은 문제 많잖아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출제자들이. 그죠? 근데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시험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모의고사에 1년 단위는 아니지만 선후관계 모의고사를 내요. 다음 모의고사도 나올 겁니다. 선후관계 나올 겁니다. 분명히 뭐 나온다고 보세요? 임실애랑 선후관계 나올 거예요. 선후관계 연도를 외우지 마시고요. 좀 흐름 보세요. 아셨죠? 흐름 보시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거는 이미 알려드렸으니까 그건 여러분 한번 읽어오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가죠. 오른쪽에 일본 내 관련 문헌 보겠습니다. 일본 내 관련 문헌. 일본의 그 문헌 중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표기한 일본 책입니다. 은주시청합기, 번내 지묘, 통항일람, 삼국접양지도, 조선국 교재 심할탐서, 해산조륙도, 그 다음에 마지막 육군참모본부의 지도구역 일람도. 별표를 한 3개 할까요?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잖아요. 기타의 독도, 간도, 유네스코 통상 이렇게 보는데 이 독도, 간도, 유네스코는 하나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시험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기타 문제에 그 출제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렇다면 독도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일본의 교과서에, 일본 책에 독도를 어느 책에 표기했는지를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간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올 게 서해암록 동이 토문의 이치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중국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이잖아요. 토문은 어디로 봐야 된다? 우리는 송항으로 보는 거고 얘들 두만강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 우리가 되게 문화재가 많이 등록되기 시작했죠. 유네스코 등록 문화재인지 아닌지를 또 구분하는 것들이 기타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 다음에 국내 관련 문헌 독도 갑니다. 삼국사기 지증항본기에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치원 때부터 부르는 노래예요. 신라장군 이사부 기억나시죠? 신라장군 이사부가 독도를 점령한 것.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 성남. 그 다음에 미음번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별표 1905년 연도로 치면 1905년이고 전쟁으로 치면 러일 전쟁 중에 시네마현에 편입되었다. 근데 거기다 1904년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1904년에 시네마에 편입돼서 하면 틀린 점이 됩니다. 1905년입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 경상북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예국의 독도 인식 보겠습니다. 프랑스 라파레지 대령 독도를 부소리라고 평가하고 있고 고래잡이 배 리앙쿠르트는 르앙쿠르트 록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앙쿠르트 록수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중국 파견함대 소속 호넷함이 발견돼서 호넷 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가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조선 후기 정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종으로 바로 갈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본 보겠습니다. 훈련별대와 정초청을 합하여 금형으로 토박했다. 그 훈련별대는요, 남인들이 만들었어요.
예. 남인에 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이 만든 훈련별대 정초점을 합하여 금이형으로 토박이했습니다. 금이형은 우리 알다시피 궁궐 수비하는 데입니다. 5군형 중에 하나입니다. 5군형은 뭐죠? 훈련도강, 의형청, 총류청, 금이형, 총류 이런 식으로 하나였다. 이게 훈련될 때가 남인이 뭔지 이게 물어본다면 난이도가 되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포 균역 절목을 마련, 한필 사필 균등하지 않았던 양정의 군포를 두 필로 균일하였다. 이건 크게 없는 것 같고. 북한 산상을 개축하여 도성방어했다. 일본과 결의 통신사를 파견. 애간무역에 사용하는 애인을 조례로 사용했고 애인의 울릉도 출입금지를 확인받았다. 그 다음에 요거 해야 되겠다. 애인의 울릉도 출입금지 이 줄 살짝 그어주시고 미음번의 별표 가겠습니다. 미음번 명예 신종의 은혜를 감다는 대보단을 창덕궁에 설치했다. 대보단 밑줄 긋습니다. 신종 우리나라 우리 그 임진왜란때 공격을 받았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도와준 왕이죠. 예, 일종의 소중한 사상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창덕궁에 설치했다. 명나라 평안 60년이 지나가지고요. 이거 청나라에 우리가 속국인 상태에서 명을 사랑하는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청나라가 알게 되면 어떨까? 되게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릅쓰고도 대보단을 만들었다는 것. 그 다음에 비읍법, 단종과 사육신, 소현세자의 신원 보기시켰다. 그 소현세자의 부인이 강씨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강씨성을 가진 사람이랬죠. 소현세자의 신원을 원통함을 복권시켰다. 네, 강씨도 민해빈으로 복권시켰다. 아까 우리 알다시피 강씨가 인조한테 찾아갔잖아. 자기 남편을 의문사 당해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상을 치러버리고 분명히 그건 아버지의 어떤 뭔가 계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씨 부인이 문 열고 들어가서 시아버지한테 왕인 시아버지가 막 따졌다고 그랬잖아. 그제 뭐라고 그러자 그랬을까? 우리 아들들 당신 손자 3명 다 죽이세요 막 이렇게 악썼다고 그랬잖아. 알았어 내가 죽일게 해서 진짜로 제주도 유배반에서 풍토병에 걸려 죽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 이제 민씨 강씨도 이제 숙종 때 가서 이렇게 다시 복골시켜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숙종 때 복골시킨 게 되게 많습니다. 단종과 사육신. 그러니까 단종이 잘렸잖아요, 쉽게 해서. 그죠? 단종이 잘리게 됐다는 얘기는 걔가 달라졌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단종과 정종을 정통으로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숙종 때 정종도 원래 공정대왕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종 때 가가지고 우리 태정태세 문 닫았을 때 정종으로 명칭이 바뀌듯이 정통성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왕으로 묘호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숙종 때 이미 몇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복권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의 남설. 서원이 300개 신설, 131개 사역성이 됐다. 사역성이 됐다는 얘기는 군역자와 면세자가 되게 감소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서원이 남설됐다. 즉 서원의 숫자가 되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원의 남설이라는 말은. 자, 서원이 남설됐다, 증가됐다는 얘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붕당 싸움이 치열해질까요? 약화될까요? 예, 치열해집니다. 붕당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왜냐하면 서원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붕당을 따라가요. 누가? 제자들이. 예를 들어 보자고. 선생님이 동인이야. 예를 가르치면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했어. 본인의 붕당 선택 어떻게 가야 돼? 동인이야. 선택권이 없어. 선생님이 서인이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서인. 선생님이 북인이야. 따라가야 돼, 본인. 오케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선생님의 붕당에 따라서 내가 나의 선택권과 관계없이 나의 붕당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얘들이 어떻게 해? 서울에 가거치면 또 올라가면 어떻게 해? 붕당을 따르기 때문에 붕당 싸움이 되게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숙종 때 최고 치열해지는 거야, 붕당 수는. 아셨죠? 사획수원도 숫자가 많아지고 국가의 세금이 거쳐지지 않는 사획수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붕당 싸움도 치열한 게 숙종 때예요. 숙종 때입니다. 이어서요. 장길산의 활동. 자, 볼까요? 성호 이익이 말한 조선의 3대 도적이 있습니다. 연산군대 홍길동, 실존 인물입니다. 명종 때 임꺽정, 숙종 때 장길산. 자, 숙종 때는 한국으로의 정치적 불만 계층을 낳게 됐고 이들이 세력화돼 정변, 변란을 일으키어 검계, 살수계 등의 조직, 항해를 들여 광대 출신 도적 장길산이 미륵신앙에 기반을 두고 서울 이영창, 승려, 운부 등이 세력을 모아 봉기하 1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체포 안 됐어요. 체포를 못 했어요. 장길산은. 지금 죽었겠죠. 지금까지 살 수는 없겠지만 3대 도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끔 이런 시험이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좀 쉬운 시험들이 있죠. 웃기는 시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군무원 같은 시험이 되게 단순한 시험에 나올 때 이런 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 군무원과 앞으로 경찰들이 한 등급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되게 예전에 이런 시험이 나왔다고. 다음 조선의 3대 도적이 아닌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건 TV에 나온 퀴즈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거예요. 퀴즈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끔 TV 보면 역사 퀴즈 문제 같은 거 막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써먹는 거지. 역사 시험에는 제발 이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조선의 3대 도적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자, 오른쪽 충무 이순신 사후 현충이라는 호를 내렸습니다. 사후는 뭐예요? 이순신 장군을 기리게 해서 사당을 하나 더 건물을 한다고요. 거기 제사 지내는 공간을 만든다고. 이걸 사후라고 한다고. 거기에 현충. 그 뭐야? 아산의 현충원을 얘기하는 거야. 현충이라고 하는 사후를 내렸다. 강감찬의 사당이 의주에 건립됐다. 자, 충무공 밑줄 그으시고 강감찬 밑줄 그으시고 다 별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린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됐다. 강원도에서 유배대 당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수양대군의 후손들이 왕위를 적통으로 이어섰기 때문에 한동안 왕의 명칭이 없이 노산군으로 살다가 숙종 때 가서 다시 단종으로 이렇게 명칭이 묘호가 만들어졌다. 대전 송록 재간행. 그 다음에 1712년 청가 협상하에 정계비를 세워 영토의 경계선을 정하였다. 기억나세요? 아까 경계선, 서해압록, 동이토문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서해압록,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동쪽에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근데 그 토문의 경계가 양국의 나라가 서로 입장이 달랐다는 거. 전애들은 어디라고? 두만강. 우리는 송하강이라고 얘기했더라. 송하강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집권 당파를 교체하는 방식의 국정 운영,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집권당이 바뀌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한국이라고 한다고. 한국. 밑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 갑. 우리 좀 있으면 내년에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인천, 갑구, 울구, 이렇지 않구나. 거기는 인천은 뭐라고 그러지? 구별로 하나? 하여튼 경기갑입니다. 자, 경신, 기사, 갑수랑국 이렇게 나왔다.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할게요. 전부 다 숙종 때 있습니다. 숙종 때 있습니다. 숙종의 예약선 정치는 어떻게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은 정치잖아요. 상대당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몰살하는 거잖아요. 경신왕국, 기사왕국. 봐봐요. 노론이 누구를 제거한 거예요, 지금 현재? 송시열 같은 사람이 허적, 허목, 윤선도 같은 사람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남이 다시 복수하는 거잖아. 도론의 짱이 누구였어? 송시열 제주도 보냈다가 풀렸다가 사약 먹여서 죽이는 거. 이해갔어요? 갑술왕국.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잡는 서인 내에서도 소론이 처음 권력을 패권을 차지하는 게 합술왕국이 되겠죠.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경종 가보죠. 숙경령 할 때 경종. 자, 연인군 훗날 영조가 되죠. 세제입니다. 아우제자입니다. 이복 동생이에요, 연인군이. 세제 축복 문제로 노론과 소론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갈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경종이 즉위하자 신임사화 또는 신임한국이라고 해요. 신임사화 또는 한국이라고도 합니다. 사인방들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이이명, 김창집, 조태채, 그 다음 누가 또 있지? 이건명, 이런 사람들이 제거가 되죠. 즉 소론이 노론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신임사화란 소론이 노론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인자의 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인자의 난 영조 때 소론이 했던 이인자가 난을 일으켰다. 이인자 난이라 한다. 소론 중심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소론이 다 모여서 일어났다. 얘들을 서울로 올려오고 했다. 중간에 어제 끝나게 됐다. 이인자 난은 안성에서 마무리하고 말았다. 서울을 점령했다 못했다? 못했다. 500년 조선 역사 중에 서울이 점령당한 케이스가 딱 한 번 있다고 그랬지. 누구? 이괄의 난. 하나만 잡아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인자 난을 통해서 서울이 함락당해서 영조가 도주했다, 도망가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절대 맞지 않는 지문입니다. 결과 왕권 약화, 특정 분당의 권력 독점, 공론이 당파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이용하고 말았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영종조를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의 정책, 정조의 정책 하나씩 보겠습니다. 좀 지워야 되겠다, 이쪽에. 영조의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탕평책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네, 탕탕평평의 줄임말입니다. 한자. 네. 유교 경전의 탕탕평평의 줄임말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고루둥용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는 완론탕평책이라고 합니다.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조는 준론탕평책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겠습니다. 완자를 좀 보겠습니다. 부드러울 완자입니다. 부드러우라. 근엄할 준자입니다. 부드러울 완자. 근엄할 준자. 시험장 가서 외우라고 제가 이렇게 암기도 해드립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동창 이영환이, 선생님 초등학교 동창 정준이, 이렇게. 실제로 선생님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학생들도 아마 초등학교라면 우리 남녀공학이었으니까 이런 친구들 이름이 있다고 가상의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동창 중에 영환이가 있었지. 정준이도 있었지. 가능하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이거 시험장이나 시간을 좀 단축할 요량으로 하는 겁니다.
암기사항은 어차피 그 용도로 쓰는 거지. 자, 용조 보겠습니다. 자, 책을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완론탕평책 한번 볼까요? 부도로 안 짜잖아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을 등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노론입니다. 둘 다 노론입니다. 노론에 벽파와 시파가 있습니다. 벽파는 영조를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영조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시파는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따르는 무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파가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저희들은 시파 이렇게 나눈 건 아니에요. 자, 벽파 애들이 봤을 때 사도세자가 다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잖아요. 세자 척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 영조보다는, 영조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가신다면 그 아들에게 왕이 계승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흐름을 따라가는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이런 뜻이에요. 시파라는 단어는. 스스로 자기들이 시파라고 하진 않아요. 이네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네들이. 벽파 애들이 이렇게. 자, 봐봐요. 그러면 영조는 부두로를 안 짜니까 이 사람 자기 말 잘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쓸 것 같아요? 벽파를 쓸 것 같아요? 시파를 쓸 것 같아요? 벽파를 쓰지. 오케이? 벽파를 쓴다고. 자, 근데 사도세자가 뒤지 안에서 결과적으로 운명을 맞이하게 됐죠. 우여곡절 끝에 사도제 아들 정조가 왕위를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준노는 누구를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누구를 쓸까? 시파들을 쓰겠지. 시파들을 쓰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노론은 시파를 쓰게 되는 거예요. 노론, 시파. 벽파는 뭐죠? 노론? 벽파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정조는 뭐가 추가될까요? 정약용 같은 경기 남인들을 등용하기 시작해요. 또 일부 소론도 들어와요. 어때? 누가 더 훨씬 더 탕평책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정조들 잘 쓴 거지. 이건 그냥 애통수로 하나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완론인지 준노인지를 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영조인지 정조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암기사항을 주는 겁니다. 영환이 정준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시험장 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준론 탕평책을 펼쳤던 영조, 또 영조는 준론 탕평책을 펼쳤다. 맞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글자 정도만 일단 한번 외워보자는 거예요. 오늘 암기사항 몇 개 없잖아요. 그죠? 자, 정책가입니다. 영조의 정책가입니다. 증수무원록. 세 개를 같이 잡아야 되겠습니다. 원나라의 무원록, 세종 때 신주무원록, 영조 때 증수무원록. 새롭게 주석을 달았다. 신주니까 어렵게 써진 글씨를 갖다가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었다. 증수, 증편했다. 업그레이드 했다. 무원록이란 말, 무원, 없을 무자, 원망을 원자. 사람이 살인사건이 났건 어떤 사건에서 죽었다면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원망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을 정확하게 그 어려운 숙제를 범인을 잡고 해결해 줬다는 뜻이죠. 억울한 님이 없어야 된다. 현대판 CSI 과학수사. 현대판 CSI. 자, 저게 신준지, 증순지를 잘 구분하시라는 뜻입니다. 13세기 원나라에서 만들어졌던 무원록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다. 세종 때 신주무원록, 영조 때 증수무원록 구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홍봉안이 편찬 제도, 문물을 정리, 백과사전이다. 이것도 쌤이 잘 나왔던 부분입니다.
백과사전입니다. 홍봉안입니다. 동국잘라 이렇게. 중국 거 아니야. 가끔 이렇게 나온다고. 중국의 동국문헌 비교를 수입하여 수입품이 아니에요. 동국인데 수입품일 수 없잖아. 중국에서 받은 동적 항상 우리나라는 동국이라고 부른다고. 우리 거야 일단. 나라 책 제목에서도 벌써 우리나라까지 냄새를 탁 맡아야 된다고. 백과사전 성격을 띠고 있다. 홍봉안이 만들었다. 홍봉안은 종조의 애조부시예요. 애조부예요. 자기 어머니 해경국 홍씨의 아버지세요. 여기 부친이세요. 이렇게. 해경국 홍씨의 아버지라고요. 네. 근데 정조가 훗날 홍봉안에 좋아하지 않죠. 홍봉안과 관련된 노론 세력들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였거든요. 자기 사위를 죽인 거야. 우리 여기 여성분들 봐봐. 나중에 결혼할 텐데. 자기 남편을 우리 친정 아빠가 죽였다 생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미치겠죠. 그죠? 친정 아버지도 중요하면 자기 남편이 중요하잖아. 일생을 살아야 할 사람이잖아. 그죠? 또 반대로 봐봐. 정조임금은 자기 아버지 죽음에 애할아버지가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속이 새카맣게 타져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훗날 정조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애갓집 홍봉안 세력들을 제거해요. 왜? 나의 아버지가 가깝겠어요? 애할아버지가 가깝겠어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가깝지 애할아버지가 가깝진 않지. 정상적인 관계라면 정상적인 관계겠지. 유지되겠지. 근데 그 애할아버지에서 우리 아버지가 운명을 달리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나는 아버지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를 해쳤다 생각하면 어떡해? 눈 돌지 않아? 눈 돌아가지, 속된 말로. 그래서 희경국 홍씨가 책을 하나 쓰잖아요. 희경국 홍씨가 이 내용들을 책으로 남긴다고 이게 한중록이에요. 한중 내용은 이 시대 상황을 막 적어 놓는 거예요. 자기 친정 식구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이게 쌀 뒤지라 생각해봐. 일주일 이상을 여름철이야. 7, 8월 아주 뜨거운 때앞에 30도 이상의 때앞에서 물 한 모금 못 잡고 쌀 뒤지 안에 갇혀서 꼬마 7살짜리 꼬맹이 건물 뒤에 한쪽에 쳐다보고 있다고. 자기 아버지 죽어가는 모습, 신음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 아들이 이걸 쳐다봤다고. 이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왕이 됐어. 어떨 것 같아? 그게 작동이 된다고. 작동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론 애들이 이 꼬맹이를 죽이려고 계속 하잖아요. 얘가 왕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즉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막 끊임없이 암살단이 오잖아요. 잠자는데 침대를 막 화살이 막 꽂히잖아요. 왕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정조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강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장용량이라는 군사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조선 팔도에 신분에 관계없이 무예가 뛰어난 자는 무조건 내가 뽑겠다. 자, 아무 일거리 없는 무예 뛰어난 자도 어떻게 해요? 왕이 직접 뽑겠다는데, 그래서 장영의 병사가 2만 명 넘는 병사로 만들어져요. 그 결과 수원 하성이 만들어져요. 철두철미한 경호하에 수원까지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철벽 방어를 하게 되는. 그 자기 군사 장용령이 직접 군사 시험을 보이고 나에게 압박을 가했던 모든 신료들에게 보여줘요. 봐봐,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니네 나에게 감히 대들 수 있겠어? 까불지 마. 그 장영의 시범을 보이잖아요. 주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시범을 보이잖아요. 엄청난 대규모의 부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대신에 자기 애갓집 식구들은 손을 봤지만 자기 아버지를 탄압하고 했던 그 세력들은 손을 안 대요. 대신 공포가 엄습해 오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사람들. 분명히 나를 죽일 텐데 내가 계속 두려운 거야. 내가 그 두려움을 계속 주는 거야. 어때? 정조 되게 살벌하지 않아? 아니, 죽이든가 유배를 보르든가 둘 중에 하나 하지. 파워를 기르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 내가 보고 있다. 까불지 마. 알았어? 까딱 잘못하면 죽는다. 무언의 압박이 계속 가해지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
둘 중에 양당 간에 하지 왜 계속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이에요. 죽이진 않아요. 아주 고도의 전략 전술을 펼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정조임금이에요. 또 지능적으로 되게 영리한 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세종대왕, 그다음에 성종, 그다음에 정조가 최고 공부를 잘하는 천재급 해당되는 왕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이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정조임금이. 그래서 수원화성을, 멋진 수원화성을 만들어 자기의 파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 면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속오레이. 속자 동그랗게 쳐봐. 속오레이, 속대전, 속병장. 속자가 들어가는 책들은 전부 다 영조입니다. 외우기 좋아요, 되게.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자, 영조가 우리가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쌀 두 잔에다가.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어서, 계속 저녁에 꿈에 나타나는 거야.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세자라고 명칭을 준다고, 이렇게. 꿈속에 아들이 막 계속 아빠 불러봐요. 얼마나 미칠 것 같아요. 아들이 얼굴이 막 보이고. 사도세자라고 명칭을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영조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속보인 임금이에요. 그렇지 않아? 죽이지를 말든지 왜 속보이게 자기 아들 매일 보고 싶다 징징거리고 울고 있어. 속자 들어간 임금 책은 전부 다 누구라고? 영조. 그러니까 애울 필요 없어. 속자 들어간 책은 99.9% 다 영조야. 0.1%는 아닐 수 있어. 왜? 100%로 말을 못해 내가. 속편이 다른 게 더 있긴 있으니까.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속자가 나면 거의 99.9%가 대부분 영조의 책으로 떨어져요. 내용 읽을 필요 없어요. 동국지도 별표 갑니다. 정상기. 최초로 축척을 이용한 백리척 지도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잡으셔야 됩니다. 백리척입니다. 자, 심리는 4km. 백리는 몇 킬로겠어요? 40km야. 자, 봐봐요. 애울 게 아니라 내용을 봐봐. 자, 여기 서울이야. 여기 인천이야. 여기도 점 하나 찍고 여기 하나 찍었다고. 이 거리를 하나로 점 찍으면 여기가 40km라는 뜻이야. 백리척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점 하나 보고 찾아가는 거야. 서울에서 인천까지. 찾아갈 수 있죠. 지금 찾아갈 수 있죠. 휴대폰에 내비 찍으면 다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예전에 내비라는 게 없잖아요. 점 하나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요 시기에 처음으로. 백리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내비게이션, 지도에다가 점 찍어놨다. 내비게이션 찾아가는 거다. 길 찾아가는 거다. 정상기, 정상기도 밑줄 그으시고 영조 때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정책 가겠습니다. 신문고 부활. 우리 신문고는 우리가 태종 때 했던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네.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듣기 하여 궁궐 밖에 나가 백성들을 만나 상언과 격정을 통해 억울한 일을 호소하도록 하였다. 다시 부활시킨 거죠. 그죠? 네. 실패했던 걸 다시 부활했다. 자, 압슬령, 자자형과 같은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사형수에 대해 삼심제를 가했다.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된다. 네. 압슬령, 자자형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세요. 자, 3번에 균역법 시행 가겠습니다. 별표 5개. 412쪽에 균역법 별표 5개 갑니다. 종래 인정의 단위로 투필식 징수하던 군포가 여러 폐단을 일으키고 농민경제를 이해받는다는 지경에 이르자 두 필의 군포를 한 필로 감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걸 간포론이라고도 불러요. 한편 균역청을 선해청이 합병되어 균역청을 설치하고 균역법을 시행하게 됐다. 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잘하신 분들은 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고려와 조선에 국가가 세금 걷는 방법 딱 3가지라고 그랬어. 조, 용, 조. 쌀 농사 짓는 사람 세금 걷어가는 거야. 10분의 1씩 걷어갔다고 처음에. 세종대왕이 뭐 만들었어? 연분구등법과 이게 세종대왕의 정책이잖아요. 오케이? 이게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인조 때 만든 게 뭐야? 영정법이야. 인조 때 토지 한결당 6도에서 4도로 고정한다. 처음 6도로 출발했다. 나중에 4도로 고정되는 걸 영정법이라고 한다고. 이것도 실패하잖아요. 그죠? 실패해서 그 다음에 비총재가 등장한다고 그래서 이건 숙종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이에요, 지금. 도 단위로 할당해 주는 거예요. 도 단위로 할당액을 징수하는 거예요.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거 전부 다 성공이 실패했다. 왜 실패했어요? 결부법에 따른 징수기 때문에 실수한다는 거예요. 결부법이란 수확량에 따른 징수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흉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풍년이라고 얘기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게임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지금 현재 21세기에 내가 금년에 돈 10억을 벌어서 실제 벌었다면 10억 벌었다고 신고하고 싶어요? 세금 바가지 쓸 일 없잖아요. 어떻게 축소할 거 아니야? 축소시키려고 이번에 5억밖에 못, 반 깎아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세금 내는 거 줄어들 거 아니야? 마찬가지지. 지주들이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을 얘기할 거고, 공무원은 어떻게 풍년을 만들어야 내 호주머니도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실패하는 거예요. 군역가요, 군대 가는 것과 노동에 차출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비를 낸다고. 요거야. 우리 옷을 만든 원단을 갖다 포로 한다고. 포를 2필씩 낸다고. 이걸 짜는 6개월 걸린대.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이복형인 경종이 왕이 되자 궁궐에 살 수가 없어 밑으로 민가에 나와야 된다고. 연인군 시절이야. 왕이 되기 전에 연인군 시기에 이걸 봐. 민심을 탐방할 거 아니야. 뭐 하십니까? 농민들 일하는 거 보면 열심히 막 배 짜고 있잖아요. 이렇게. 봄 몰라요? 포 짜고 있잖아요. 왜 짭니까? 이 양반 진짜 군포 내야지. 얼마 냅니까? 수필 내요. 몇 개월 걸립니까? 6개월 걸려요. 이렇게. 힘드시겠네요. 이 양반이 장난하나 말이렇게 살 거 아니야. 살펴봤잖아, 자기야.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민심을 살펴보니 백성들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고? 줄여줘야 할 거 아니야. 이게 한 필로 줄여준 거야. 그 포를 줄였다 해서 같은 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감포론이라고 그러지. 자, 그러면 2필을 받던 걸 한 필로 줄여주면 어떻게? 국방 예산이 줄어들어서 증가됐어. 그렇지. 국방 예산이 감소됐잖아. 해결해야지. 이 해결책이 시험에 나온다고 맨날. 잘 봐. 이게 시험에 별표 5개짜리라고. 이게 뭐야? 결작, 선무, 군간포. 하나 더. 잡세. 시험에 별표 5개짜리라고 이게. 심하면 그냥 7개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왜? 균역법에 대한 얘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균역법에 대한 얘기를. 이게 균역법이라고. 역을 균일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2필, 3필을 줄여야기 때문에 감포론이 난다고. 결작. 지주들에게 2개의 토지를 걷어가는 거예요. 지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지. 선무군간포. 양반 아닌 놈의 새끼들, 양반 행세한 애들이 있다고. 중인이나 농민들이 핀 뜯어가는 거야. 세금 내, 이 자식들아. 그러는 거야. 왜요? 나도 전쟁 나면 네 쫄다고 갈 거야? 아니요. 장교로 보낼 거야. 미래서 내. 협박해서 뜯어가는 거야. 잡세. 원래 누가 걷어갔어요? 예산 담당은 누구예요, 원래? 호조예요. 근데 이 호조의 예산은 누가 뺏어간 거예요? 국방이니까? 병조에서 내가 가져갈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균역법까지 했어요. 여기는 이제 대동법 나기 너무 어려워.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 네, 짧게 정리했어요, 지금. 공부를 좀 하신 분들 다 이해 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처음 하신 분들 어떻게 해? 어렵다. 복수 방법밖에 없어요. 아셨죠? 계속 리턴. 그래서 내가 100점 맞을 때까지 한국 사람 복습이에요. 막 어려운 영어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한 바퀴, 2바퀴, 3바퀴만 도는 내가 다 이해가고 문제 풀려요. 그리고 하품 모의고사 볼 때 꾸준히 봐. 계속 깨져. 하나를 맞든 2개를 맞든 계속 깨져. 그리고 해설을 봐. 해설 보고 이해 안 되면 다시 그 책 부분을 찾아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시험 끝나서 내가 5개 못 봐. 찌적 탁 버리면 의미가 없어. 찾아야 돼. 저녁 시간에 공부할 때 집에서 하든 독서실에 하든 간에 찾아서 그걸 계속 복습해야 돼. 반복학습이야. 지읒게 해야 돼. 내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내가 이 문제 정말 나오면 난 틀 수가 없다는 정도로 해야 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는 양이 많기 때문에 반복습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쌤 제가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서요. 안 들어도 돼. 본인이 자신 있으면. 근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반타협도 못하고 있다. 그럼 그 실력이 뻥이야, 그거요. 가짜 실력이야. 그걸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선생님 무슨 단 하나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면 그거 실력이 되는 거야. 근데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돼? 공부 안 된 거잖아. 그죠? 야, 선생님도 가끔 수업 없으면 새벽 3시까지 공부해. 선생님 옛날 책 다 끄집어서 보고 새로운 책 다 끄집어서 봐. 응? 선생님 방에 가면 지금 현재 21세기에 나오는 모든 선생님 책들 다 있어. 책 문제집 다 있어. 다 봐. 이 선생님 뭘 썼는가 뭐 썼는가 다 본다고. 이해 갔어? 그럼 대학에서 나오는 교재도 봐야 되고 다 본다고. 선생님 새벽 3시까지 공부해. 그럼 여러분 몇 시까지 공부해? 집에 가면 힘들어. 죽겠어. 밥 먹고 자야지. 샤워하고 자. 그렇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공부 내가 진짜 몸이 피곤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합니다. 대충해서 합격 못해요. 합격할 때 누워서 편히 자도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앞전에 한번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자기 방에 침대 빼라고. 힘들면 침대 1시간만 자고 해야지. 영원히 자는 수가 있어. 내 몸이 불편하면 공부가 돼요. 그래서 독서실 좋은 점이 그거예요. 독서실은 되게 불편해. 의자도 딱딱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 방향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낸다고. 주변 사람에 신경 쓰기 때문에. 상대방 방해를 주지 않게 해서. 되게 조비스럽게 여기만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그런 환경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내 몸이 불편해야 돼. 그게 더 좋은 환경이에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우리 집 내 방에 있는 침대에 있는 바로 옆에 책상에 있는 거 제일 안 좋아요. 공부를 진짜 난 집에서밖에 안 돼요. 선생님은 침대 빼. 거실에 넣던가 자기 동생 방에 넣던가 아빠 방에 넣어버려. 아빠 이거 쓰세요 이렇게. 왜? 오늘 침대 뺍니다. 집 나가니? 아닙니다. 짐을 뺍니다.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달라질 겁니다. 정신 자세부터 벌써 되게 달라질 거 생각합니다. 되게 강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예. 자, 이어서 가죠. 어디 하다 갔어? 얘기해줘봐. 비녁법 하다 갔구나. 자, 수성유름 가봅시다. 수도 방위를 위해서 서울에 부유한 시민을 주축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였고 훈련도감, 금이역, 의영청 세 군영이 도성을 나누어 방위한 체제를 갖추어 강화했습니다. 이게 뭐죠? 수성 잘라봐. 수성 슬러시. 유놈은 왕이 직접 반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왕이 반포했다는 뜻이고 수성은 뭐야? 수성이니까 우리 서울을 한성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이 쌓여있다는 거야. 한성에. 그래서 한성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선조 때 그래서 충주가 떨어져 도망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전쟁 나면 왕이 도망가겠지 않은 불신에 약간 남아있다고. 그러니 나는 전쟁이 난 다음에 나는 이 서울을 지킬 거야.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서울 시민 여러분 군대 많이 와주시고 국방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성유놈이에요. 오케이? 이어서 갑니다. 청계천 준설. 준설은 파내는 거야. 청계천에 토사가 쌓여서 한강에 요즘처럼 홍수가 자주 있다 보면 이게 범람해. 그럼 청계천 주변에 일반 서민들이 텐트 치고 사는 사람 되게 많아. 막집 짓고 사는 사람 되게 많아. 천민들이 있다고. 아주 최하층민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생활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 사람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거야. 하루 한 장씩 주는 거야. 일당을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매일 일당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게끔 만드는 거야. 일종의 뭐죠? 뉴딜 정책이에요. 뉴딜 정책이라 보시면 돼요. 청계천 준설공사. 청계천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즉 뉴딜이라는 말은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에서 그 경제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뉴딜 정책이라고 불러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1인당 얼마씩 준다고 얘기하죠. 21세기 현대판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자리는 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게 뉴딜 정책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며칠 내로 써야 되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내로 다 소비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생활비 들어갈 거 국가에 주겠다. 이걸 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상호작용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계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록가.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과거 시험을 봐도 계속 떨어진 사람들, 60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시험 보는 것, 기록과 노비정보법 이미 설명 들었어요. 노비정보법, 노와 양인의 여자가 결혼해 태어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일천직천이라면 노비가 되겠지만 뭐라고요?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되면 그 아이는 양이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양반의 숫자가 증가됐죠. 납소축과 공명첩의 결과 양의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 양의 숫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노비정보법을 통해서 보완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갈 거라고. 탕평책, 온건하고 타협적인 의견이나 중형적인 인물을 통해 왕권에 순종하는 완론탕평책을 쳤다. 애시당초 자기 사람만 쓰는 거예요. 노론 중에서 누구 쓴다는 얘기요? 여기 봐. 벽파들을 주로 쓴다는 겁니다. 방법, 공론을 인정하지 않고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서원 대폭 정리 밑줄 긋습니다. 서원 대폭 정리. 서원 대폭 정리했다는 얘기 뭐죠? 붕당 정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붕당의 출발점이 뿌리가 어디예요? 서원이에요. 지방의 서원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정리하게 되면 꼭 기억하실 것. 영주 아니면 흥선대원군이야. 아셨죠? 별해로 적어야 돼요. 별해로. 흥선대원군도 있다는 거야. 서원 철폐, 서원 정리하면 흥선 아니면 영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생각하고 그 다음 지문을 봐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서원 철폐, 서원 정리, 흥선대원군 바로 가면 안 돼. 영조도 있겠다는 것을 한 줄 더 읽어줘야 됩니다. 이모하변. 이거 사도세자 주지에 놓고 쌀 주지에 놓고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이모하변이라 합니다. 이모하변. 그 하변이라는 뜻은 예상치 않는 죽음이 나타났다 해서 하변이라 불러요. 이모년에 예상치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도세자의 쌀 주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인자의 난, 소론이었던 이 인자가 밀풍권을 데리고 영조의 즉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경종이 죽을 때 한약을 먹고 꽃가루를 먹여서 상극이라 할 수 있는 걸 죽인 것은 이건 왠지 모를 음모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반길되는 이러한 사건 이인자난입니다. 서원정리,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게 하여 공론의 주자로 인식되었던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본거진 서원을 대폭 중에 살림의 밑줄 그어봐. 살림과 살림은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 드렸죠? 살림은 지방에서 공부해서 과거시험을 통해서 중앙에 진출하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 불러? 살림이라고 한다고. 살림은 요 애들이 공부 잘해 스승들이죠, 쉽게 해서. 이 사람들은 뭐 과거 패스하지 않고 명망이 높은 사람들 갖다가, 그죠? 명망이 높은 사람들 갖다가 왕이 관직을 주는 것, 관직을 받은 사람, 이걸 살림이라고 한다고. 대표적인 살림 누가 있어? 예, 송시열 같은 인사들이 대표적인 살림이다. 지혜자들 엄청나게 똑똑한 지혜자들 많이 양성했잖아요. 그 스승이 누구?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예. 우암 송시련인데요. 그분 모셔와. 이런 사람들 뭐라 한다? 살림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예, 살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되게 덥죠? 밖에 에코 좀 같이 틀어. 지금 날라갔지, 지금. 안 나오지? 리모컨 좀 가져다 다시 껐다 켜봐라. 그래. 더 죽겠어, 선생님.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 코로나로 쓰니까 더위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아. 좀, 소소스럽지만 좀 가져와요. 예. (13번) 어딜 나가? 빨리 가. 어딜 가. 야, 되게 더운데. 동색 금원패. 집집마다 걸게 하여 붕당 간의 혼인을 금지하였다. 네, 그거 좀 어려운 시험에 나와요. 네. 앞에 난이도 좀 올려놓을까요? 올려놓을까요? 동색 금원패. 집집마다 걸게 하여 붕당 간의 혼인을 금지하였다. 없어요? 여기 지금 사우나 됐어. 사우나비 얼마예요? 사우나비 얼마예요? 꽤 많이 나오겠다. 사우나비 내려면 우리가 5천씩만 내도 꽤 나을 것 같은데.
확 낮춰줘봐. 최하로 낮춰줘봐. 안 나와? 됐어. 좀 나오세요. 나가세요. 자, 밑에 추가 한번 해봐요. 자, 추가 한번. 그 창문 좀 여세요. 뒷분 좀. 네, 한개 좀 시킵시다. 네. 이렇게 연락이 공부해서 모든 합격보다 우리 죽어야 돼. 그죠? 이 사우나 속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 지금 이제. 14번 갈게요. 통촉요놈 추가해볼까요? 빠져있어서. 통촉요놈 14번 적어요. 13, 14 통촉요놈. 서울들이 문과 응시에서 청요직이니까 사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데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 시작된 겁니다. 허용됐다는 겁니다. 허용은 되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정조 가야 서울 사인방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볼까요? 조옴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구황작물인 고구마를 수입해왔다. 하나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쉬어 갈게요.